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의사 떠이아빠 안세아입니다. 오늘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구역절제술이라는 수술과 그에 대한 동의서 설명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으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떤 수술이지? 위험하지는 않을까? 수술하면 숨 쉬는 게 더 불편해지진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 그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의학적 설명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폐는 우측 폐와 좌측 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측 폐는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좌측 폐는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옆이라고 부르며 위치에 따라 상중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서 우측은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으로 부르고 좌측은 2개의 옆이므로 중이엽고 좌상엽, 좌하엽으로 부릅니다. 폐암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보통 조직검사 후 폐암으로 확진되었으며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추적관찰을 통해 점점 커지는 폐결절이 있거나 간유리 결절인데 3개월 정도 추적관찰 후 지속적으로 병변이 남아있어 수술 상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수술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엽절제술, 구역절제술 그리고 쐐기절제술입니다. 폐엽절제술은 1960년도부터 폐암 수술에 있어서는 표준 치료 방법이며 폐결절 또는 폐암이 있는 병변이 위치한 엽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엽을 제거할 때는 단순히 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엽에 해당되는 폐혈관들과 숨쉬는 통로를 각각 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절단 및 봉합하게 됩니다. 폐의 역할을 생각하면 산소를 포함한 깨끗한 공기가 숨쉬는 통로 즉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오게 되면 심장에서 해당되는 엽으로 혈액이 폐혈관 통해서 산소를 머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폐혈관들은 폐정맥 그리고 폐동맥이라고 부릅니다. 폐엽절제술뿐만 아니라 폐암으로 확인되면 림프절 청소술도 하게 됩니다. 림프절은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폐암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림프절 통해 지나갈 수 있어 예방적으로 절제하여 림프절 전이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평일 기준 5일이 지나서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비로소 폐암 1기, 2기 또는 3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마취 시간 포함해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저희 병원에서는 3cm에서 3.5cm의 하나의 구멍으로 흉곽경 수술을 합니다. 만약 폐병변이 2.0cm보다 작고 흉부 CT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폐병변에서 절제되는 면까지 즉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역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우측 폐와 좌측 폐 각각 10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엽에는 구역 1부터 3까지, 우중엽에는 구역 4에서 5, 우하엽에는 6에서 10구역까지 포함됩니다. 좌상엽은 1에서 5구역, 좌하엽은 6에서 10구역까지 포함됩니다. 구역절제술 역시 각 구역에 해당되는 폐동맥, 폐정맥 그리고 기관지를 찾아서 박리하고 절단 그리고 봉합합니다. 폐암으로 확진되지 않은 폐결절을 쐐기절제술로 절제할 수 없을 때 확진 목적을 이용되기도 하며 폐결절이 2.0cm보다 적고 수술 중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된다면 폐엽절제술만큼 재발률이나 전이 측면에서 안전하고 완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특히 최근 3에서 4년 동안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마취 시간 포함해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2.5cm의 하나의 구멍을 통해 수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쐐기절제술은 폐동맥, 폐정맥 그리고 폐기관지 구분 없이 병변을 포함하여 폐를 절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폐암이 확진되지 않은 병변을 간이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하거나 폐병변이 2.0cm이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때 사용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시간은 마취 시간 포함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2.0cm의 하나의 구멍을 통해 수술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술동의서에 적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앞에 설명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술명을 보게 되면 비디오 흉곽경화, 폐구역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입니다. 이제는 수술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폐엽절제술인 경우 다른 동의서 서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역절제술 수술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초기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으로 진단 및 진단과 동시에 근치적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신마취가 진행되며 치료 가능성 높습니다. 수술 전 8시간 금식이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자정부터 금식을 유지합니다. 구역절제술 또는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배액관 즉 흉관을 유지한 상태로 회복실 거쳐서 병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퇴원하는 시기는 보통 흉관을 제거하고 다음날 퇴원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 입원을 더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흉관은 언제 제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흉관은 빠르면 수술 다음날 아니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유지하며 드물게 일주일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흉관은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 흉부 엑스레이가 깨끗해야 합니다.
즉 이상 없어야 하는 상태여야 하며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나오는 진물량이 200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8시간 이상 공기 누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폐렴을 예방하려면 열심히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환자분에게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1시간 있다가 병실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걷지 말고 2시간 동안 추가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뒤 걷는데 5분 이상 걷지 말고 병동 한 바퀴가 적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매시간 병동 한 바퀴를 강조하며 한 번 걸을 때 5바퀴 걷고 5시간 쉬는 것보다는 자주 걷는 것 즉 매시간 병동 한 바퀴를 강조합니다. 수술하지 않을 때는 치료가 지연되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의 단점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보통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폐혈관을 박리하고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로 다시 수술방 가는 경우는 3%, 개용으로 전환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열심히 걸을 수 있으면 폐렴의 발생률은 적다고 설명합니다. 공기 누출로 인해 흉관을 5일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2% 정도 설명합니다. 상처 부위 감염 및 염증은 단일공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거의 없으며 전신마취하기 때문에 부정맥이 1% 이하로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수술 후 가슴 두근거림 즉 벌렁벌렁 거리면 병동 간호사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맥박 재서 실제로 빠르면 심전도 찍고 약물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침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데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미흉과 신경손상은 1% 이하에서 생길 수 있으며 림프절 청소술할 때 열 전달되면서 신경 또는 림프관에 손상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미흉은 특히 음식을 먹으면 지방 성분이 림프관을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 배액양이 많거나 우윳빛 색깔의 액체가 보이면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구역절 제술 후 수술방에서 안전거리가 짧거나 림프절 생긴 모양이 이상해서 검사했더니 림프절 전이로 확인되면 폐엽절 제술로 전환 가능성 설명합니다. 또한 유착이라는 것은 폐 겉을 둘러싼 늑막과 흉곽을 둘러싼 늑막 사이가 붙어있는 경우 분리한 뒤 수술을 해야 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은 경과 관찰이며 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합니다. 병리조직 검사할 때 추가적인 면역 등 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 가능성 설명하며 환자분에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자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